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한글날 잘 쉬셨어요? 어제 제가 부동산 TV는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유튜브 영상 올려드렸는데 역시 부동산 주제가 아닌 영상에 대해서는 별로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목적을 가지고 정보들을 소비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부동산 얘기예요.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골드라인 탄 김포 1억 뛰었다. 김포 경전철 얘기입니다. 지난달에 김포 경전철이 운행을 시작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김포 경전철 근황이라고 도는 짤 하나를 소개하는 영상도 소개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경전철 갈아타려고 줄 서 있는 그 사진들을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김포 경전철이 주변의 부동산 시장에도 온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김포시가 도시철도 개통과 함께 미분양 무덤 오명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1,400가구 이상 적체되었던 미분양이 김포 도시철도 본격 운행을 앞두고 대부분 소진됐다.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도 1년 새 1억 원 가까이 뛰었다. 경전철 개통과 함께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를 탔다. 미분양도 소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운양역이 가까운 한강신도시 운양 푸르지오 84제곱미터는 지난달 5억 1천만 원 거래돼 직전 최고가 1월 달에 거래된 5억 원을 넘었고,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059제곱미터도 9월 3억 7,500만 원에 팔려서 이전 최고가 3억 6천만 원을 웃돌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가서 좀 봤던 데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가격이 제가 과거에 봤던 지난 상승장에서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서울 많이 올랐는데 그거에 오른 거 비하면 확실히 이기 신도시 분들 집값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가격이 너무 벌어졌어요. 이런 불만이 생길 만한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격이 2억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번 상승장에서도 김포 지역의 상승세는 약간 차별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신축들 관심들이 높은 것 같아요. 1년 만에 1억 원 가까이 뛴 아파트도 있는데 5월 입주를 시작한 걸포 북변역 우방 아이유쉘은 84제곱미터 분양권이 한 1억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고요. 포 한강 메트로자에 요거는 내년에 입주하죠. 20년 8월 입주하는 분양권은 굉장히 거래들이 많이 됐는데 개통을 나흘 앞둔 24일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이 4억 9,021만 원에 실거래됐는데 지금은 호가가 5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분양가 비교하면 1억에서 1억 2천 정도의 웃돈이 붙은 셈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분양권은 다운 쓴다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명쾌하게 사실 시세 파악이 어려운 부분들이 이 통계상 집계되는 내용 갖고는 명쾌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게 솔직히 좀 약점인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거잖아요. 제가 지지난달 부동산 114 쪽에서 이 주제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김포 경전철은 김포를 구원할 것인가 이런 주제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받았던 자료가 경전철이 드러나면서 생각보다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주지 못했다. 그래서 김포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초점에서의 논지가 하나 있었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다른 지역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이제 이거 하나 갖춰지면서 이제 동등한 선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도시가 되는 거니까 제한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9호선 생기면서 흑성 뉴타운 이런 지역이 이미 철도가 개통한다 이런 호재는 일반적으로 다 반영이 기존 가격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개통하고 나서 막상 뚜껑 열어보면 가격 상승이 제한되는 시절도 많이 있었다. 이제 이런 비판도 있지만 제가 경험했던 9호선 라인들 흑성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고 나서 상승 동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이 마치 흑성 뉴타운에 들어왔던 9호선과 같이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를 잇는 교통, 시민들의 발이 되어준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에도 굉장한 호재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기사 보면 호재로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상승장,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의 상승장에서도 아파트 브랜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무슨 아파트, 무슨 아파트 이렇게 밋밋한 이름이었던 것을 그 건설 회사의 브랜드 이름으로 바꾸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이 중간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 있었긴 했습니다만 이번 기사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경축 서초 호반 서밋으로 명칭 변경. 우면동의 서초 에코리치 아파트가, 여기가 울트라건설이라는 회사가 지은 아파트인데 이 울트라건설이란 건설사를 호반건설이 인수했대요. 지금은 호반건설이 굉장히 급성장했고 호반건설의 베르디움이나 서밋 이런 브랜드로 우리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가 호반건설에 인수되었으니 우리 아파트도 호반 아파트다. 니네가 갖고 있는 브랜드를 써달라. 이걸 요청했는데 건설회사가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브랜드가 달린 아파트가 되면 훨씬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요청을 했을 것 같고요. 호반건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반건설이 서울 안에는 그렇게 물량이 별로 없거든요. 주로 택지지구나 신도시 이런 쪽의 아파트를 많이 지어가면서 성장한 회사고 앞으로 좀 더 메이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서울 안에 자사의 브랜드를 단 아파트가 많으면 훨씬 좋겠죠.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엠코타운이란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현대자동차 계열의 건설사거든요. 현대자동차가 현대건설을 인수하게 되자 이제 우리 아파트를 짓던 건설회사는 현대건설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좀 더 브랜드 가치가 있는 현대건설 브랜드를 달아야 돼. 이런 요청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도 엠코타운 센트럴파크랑 상도 엠코타운 에스톤파크가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이슈는 공공택지나 신도시 등에 지어지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훨씬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아요. 2012년에 입주한 대구 칠성 휴먼시아는 6월달에 대구역 서희 스타일스로 건설회사 브랜드를 단 이름으로 바꿨고 범일 LH 오션브리지 아파트도 LH를 떼고 오션브리지로 개명했는데 경기지방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들은 자연N이라는 걸 붙이고 뒤에 브랜드가 드러나게끔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주로 분양하잖아요. 근데 LH는 LH 몇 단지, LH 몇 단지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네이밍 해왔고 SH도 마찬가지인데 브랜드 있는 건설회사에서 지은 아파트는 우리도 공공분양이지만 대기업이 지은 브랜드 있는 아파트야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움직임들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다. 그래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정부가 생각할 때 집은 내가 거주할 집, 내가 가서 살 집 이렇게 실수요 중심의 주택 구입을 하라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의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창원과 울산 투자를 저울 중입니다. 지난 2일 경남 창원 지역 부동산 주제로 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같은 글이 올라왔는데 글쓴이는 최근 울산을 거쳐 창원 부동산 곳곳을 다녀왔는데 인기 지역 아파트 매물은 씨가말랐고 다른 신축들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양새라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물어보니 서울 등 외지에서 투자자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경남권의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는 익히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알고 있죠. 창원 같은 경우는 되게 심각하죠. 근데 얼마 전부터 바닥 찍었냐? 거래량 늘어난다? 등등 이런 얘기들이 조금 솔솔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남권 부동산들을 누가 가서 사주고 있느냐? 서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9일 한국감정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주택매매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경남도와 울산광역시 등 동남권 지방에서 서울 거주자들의 주택매입이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경남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서울 사람이 매수한 경우는 총 58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96건보다 47.7% 증가했다. 올 들어 경남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줄었는데 서울 사람들의 집 쇼핑은 늘었다. 서울 투자자들이 경남에 가서 집들을 지금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부동산 법인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주택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였다. 버스를 대절해서 온 사람들이 단체로 아파트를 하나씩 계약하고 갔다는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경남 지역에 서울에서 투자들이 가고 있느냐? 집값이 많이 빠졌으니까 갭 투자들 하러 간 거죠. 한편 이 지역 경기를 암울하게 했던
기반 산업들이 살아나는 모양새를 좀 보이니까 부동산도 좀 쫓아 올라갈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들어간 거죠. 이러한 서울 사람들의 움직임이 초기 좋은, 초기 빠른 성공적인 투자가 될지, 지금 한창 말 많은 자본 얼마 없이 갭 투자 들어갔다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피해를 안기는 그런 결과에 재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들은, 특히 강남의 아파트들은 지방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사주고 있나 봐요. 서울 강남 아파트 4채 중 한 채는 지방의 현금 부자들이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 씨는 올해 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를 12억 3천만 원에 구입했는데,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이지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딸에게 증여하기 위해서 강남 개포동의 아파트를 샀다. 부산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기미가 없는데 서울 강남권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 같아서 구입했다. 한 달 만에 시세가 1억 원 올라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보면 이런 현상이 비단 강남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하고요.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지표로 나타난 숫자보다 지방거주자들의 강남권 아파트 매입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 강남구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팰리스 공인중개사 대표는 지난달에만 지방에서 올라온 고객 중 3명이 물건이 없어 매수 대기만 걸어놓고 갔다. 실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매입했다라고 말하고요. 서울과 지방 부동산 가격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방 현금 부자들이 자금이 강남권으로 유입되었다는 분석이 많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인 거죠. 서울 사람들은 지방에 뭐 먹을 거 없나 싶어가지고 적게 투자할 수 있는 거 가가지고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한편으로는 지방의 큰손들은 지방은 사봐야 미래 가치가 별로야, 안 좋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뭉칫돈을 들고 서울의 주요 지역, 특히 인기 지역에 와서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는데 가세하고 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건지 정책의 부작용인 건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부동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부동산TV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